어린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소화기호증 증상을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뇌를 분석했더니 종양이 있었고 그 종양을 제거하자 소화기호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종양이 재발했고 같은 시기에 소화기호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약 1000명의 사이코패스 범죄자들 뇌를 분석했더니 행동을 억제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편도체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아나전두피질, 좌방구, 우방구를 연결하는 뇌량 또한 일반인들의 뇌와 비교했을 때 크기나 기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의 뇌를 분석했더니 전두엽과 시상의 연결성이 떨어져 있었고 뇌의 부피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우울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뇌를 분석했더니 전전두엽, 전대상피질, 해마의 부피가 작았습니다.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의 뇌를 분석했더니 전두엽과 측두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를 분석했더니 전두엽과 측두엽의 기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뇌도 마찬가지였기에 그는 남들보다 언어 발달이 늦었고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인 사고에 지배받지 않는 날 것의 신선한 생각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뇌의 구조와 기능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나쁘다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일부는 아프다고 동정을 받습니다. 일부는 다르다고 찬사를 받습니다. 각자 다른 뇌를 가지고 서로를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유전의 영향을 60에서 70%, 환경의 영향을 30에서 40% 정도 받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는 결정적 시기들이 있어 같은 양의 자극에도 감각, 언어 능력, 의사소통,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성격, 대인관계 능력 같은 것들이 어떠한 방향으로든 비교적 쉽게 변화됩니다. 이러한 뇌의 변화는 성인이 되면서 줄어들고 나이가 들수록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풀이 무성한 숲에 잘 정돈된 길을 놔두고 일부러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은 여러모로 이상하고도 힘든 일이니까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것이고 해야 되는 것임에도 좋은 습관을 반복하기 어려워합니다. 심지어 뇌 기능이 위축되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나은 방향으로 꾸준히 걸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뇌라는 게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의 뇌 가운데 정답과 0의 거리를 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답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지만 정답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치료가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정답에서 벗어나 있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지 못하고 아픈 뇌를 나쁜 뇌로 여기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안을 다 채우면 깨져버리는 유리병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보살핌, 운동, 웃음, 명상, 충분한 휴식이 유리병을 튼튼하고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고 병의 내부가 많이 비었을 때 우리는 투명한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유리병 너머로 서로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주변에 깨진 유리 조각에 하나의 감정만 느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는 권준수의 뇌를 읽다, 마음을 읽다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내가 착하다는 내 뇌가 건강하다와 같은 말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